안녕하십니까. 지금 보고 있는 사진은 일산대교에서 촬영한 남산타워, 롯데타워를 뜨는 해 속에 넣어서 촬영한 이 사진입니다. 실제로 이 사진은 이렇게 촬영은 하진 못한 사진이고, 이것은 포토샵으로 이것을 작업을 해서 만들었던 사진이에요. 요새 이런 사진을 많이 촬영들 하는데, 달 속에 건물을 넣는다든가 뜨는 해 속에 건물을 넣는다든가, 다리 교각 위에 또 이렇게 뜨는 태양을 넣거나, 이렇게 교각 위에, 이건 월출입니다. 지금 뜨고 있는 초생달을 이렇게 올리는 이러한 작업. 또 이것은 수원 화성에 있는 서장대인데, 서장대 위로 지는 달을 이렇게 지금 궤적으로 만든 사진이고, 이것은 하나를 이렇게 찍은 사진이죠. 이것은 여의도에서 남산을 촬영한 사진인데, 보름날 뜨는 달이 이렇게 남산타워가 달 속에 들어가는 이러한 사진도 촬영을 하고, 이것을 궤적을 이용해서 이렇게 사진을 촬영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진을 많이 촬영을 해서 지난 가을부터 이 사진을 촬영하고 싶어서 여기 좀 매달려서 촬영을 했었어요. 그래서 날짜를 맞춰서 간다고 갔는데, 이날 촬영한 날은 11월 18일입니다. 실제 촬영한 사진은 이 사진이에요. 11월 18일 날 촬영한 사진, 이 사진인데, 내가 위치를 정확히 잡지 못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는 거고, 조금 더 왼쪽에 있었으면은 이러한 사진도 가능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태양을 조금 킨 사진이고, 여기에 보게 되면은 지금 요 두 피사체 건물이 이렇게 벌어졌죠. 이 벌어져서 해가 요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고, 또 요 건물 두 개가 새 속으로 들어가려면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한 날짜를 맞추기가 어려운데, 또 한 가지 어려운 점이 있더라고요. 뭐냐 하면은, 요 남산타워가 일산대교에서 26km예요. 이것은 36km입니다. 거리가. 그러면 태양까지 거리가 1억 5천만 km라고 그러는데, 1억 5천만 km 태양은 하루에 1도씩 좌우로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앞에 36km에 있는 건물이 태양 그림자로, 여기에 그림자가 지는 위치가 하루에 얼마씩 움직이냐 하면 한 500에서 600m 정도 이렇게 움직일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해가 뜨는 위치를 보고 여기서 왼쪽으로 살짝 움직여서 이것을 넣기가 어렵더라고 하는 거. 거리가 너무 멀어요. 그래서 아마 3, 4km 앞에 있는 피사체가 있다고 하면은 20, 30m 움직이면은 촬영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거리가 한 36 km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 움직이는 거리가 한 500에서 600m, 400에서 600m 정도 이렇게 많이 움직여야 돼서, 태양이 떠서 올라오는 시간은 3분 4, 5초밖에 안 됩니다. 이 짧은 시간 안에 내가 움직여서 이렇게 넣기가 어렵더라고 하는, 그래서 정확한 위치 선정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여기서 뜨는데 여기까지 들어올 수 있게 움직이려고 하면은 이것은 6, 700m 정도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 안에, 해가 뜨는 시간 안에 거기에 도달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한 위치 선정이 필요하더라. 나는 보통 태양탐사선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화각을 잡아서 가는데 아주 정확하진 않아요. 이 태양탐사선보다 아주 정확한 어플이 있는 것 같아요. 플래닛 프로라고 하는 그 어플인데, 나도 이제 구해서 쓰려고 했더니 이것은 돈이 꽤 비싸요. 그래서 구입을 하지 않은 상태고, 이것을 쓰는 사람을 아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분들 얘기를 들으면은 거의 정확하게 이렇게 지나가는 궤적을 볼 수가 있더라고요. 타워 옆으로 어서 이렇게 지나가는 궤적, 그 위치를 선정할 수 있고, 그렇다고 하면은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 작년 11월 18일 날 이 자리에 갔더니 이러한 사진을 촬영을 할 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찍어도 뭐 훌륭한 사진이죠. 그런데 이곳에서 촬영하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것은 요 둥근 해 속에 두 건물을 안에 넣는 이러한 사진을 가장 선호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사진을 촬영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계산도 필요하더라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이제 요새 며칠 전 1월 26일 날 사진입니다. 이날 보면은 두 개의 거리가 이렇게 적당하죠. 내가 지금 어플상으로 계산을 하고 가서, 그러니까 이 일산대교의 3분의 1 지점, 4분의 1 지점, 이곳에서 보면은 두 건물이 이렇게 좀 붙어요. 그래서 이 안에 집어넣을 수가 있는데, 이것은 26일 날 본 사진이고 이 거리입니다. 그럼 27일 날은 조금 더 좁혀졌고, 28일 날은 조금 더 좁혀진 거리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 위치가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거든요. 오른쪽으로. 그래서 그 지점이 일산대교 남단 3분의 1 지점, 4분의 1 지점, 이 지점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정확한 날짜는 1월 27일
1월 28일입니다. 그런데 올해 27일, 28일 며칠 전 요 날은 눈이 와서 이틀 동안 그래서 촬영을 하지 못했고, 오늘 간 사람이 있는데 오늘 간 사람 얘기 들으니까 남단 끝에서 촬영을 했는데 구름이 껴서 실패했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1월 27일, 1월 28일입니다. 동지 후 37일, 38일이 되는 날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동지 전 37일 전, 38일 전도 같은 위치입니다. 이 날짜가 11월 13일, 14일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요 영상을 하나 만들어서 올려놓고 다시 오는 겨울에 11월 달이 되면은 13, 14일을 요 영상을 보고 촬영을 하려고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려고 합니다. 이날 비록 실패한 사진이지만은 촬영한 사진이 있어서 두 사진을 한번 머지를 하고 보정을 간단히 해보는 아주 간단한 보정이에요. 이러한 것을 하고 요 녹화를 마치려고 합니다. 좀 요 사진과 요 사진입니다. 지금 일주를 기다리면서 보니까 그날 아주 날씨가 좋고 또 구름은 약간 있었는데 바람이 전혀 없어서 이렇게 수면 위로 나르는 저 새들이 이렇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촬영한 사진인데 정작 일출 시간에 찍은 여기에는 새가 없어요. 그래서 요 두 사진을 합성을 하는 이러한 작업을 하고 밝기 보정을 한 다음에 마치려고 합니다. 먼저 이 두 사진을 불러서 포토샵으로 갈게요. 자, 이렇게 두 개 왔는데 이렇게 일출 사진의 가장 문제점은 노출차가 이렇게 심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노출차 극복을 위해서 여러 가지 촬영들을 하게 되는데 보통 옛날에는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그라데이션 필터를 이용해서 많이 촬영을 하죠. 나도 사각 필터도 있고 원형 필터도 있는데 요즘은 거의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이 극복에 관한 것을 내가 영상으로 한 2번 정도 올렸던 적이 있는데 브라켓 촬영을 하는 거예요. 3컷 아니면은 5컷 정도 브라켓 촬영을 해서 이것을 머지를 하게 되면은 노출차를 쉽게 극복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은 지금 브라켓 촬영이 된 사진이 아니고 하나 지금 노출차가 이렇게 심한 이러한 사진인데 이 사진을 먼저 보정을 하는데 HDR에 가서 보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HDR에 갈 때는 여기서 먼저 스마트 오브젝트로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스마트 오브젝트로 만들면 원본이 손상이 없고 필터에 의해서 이것이 보정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놈을 컨트롤 시프트 A에서 HDR로 가볼게요. 가서 요 라이트 밝기죠. 여기서 자동으로 밝기 보정을 해볼게요. 지금 여기 뭐 이렇게 생기는데 이것은 좀 경고창이 뜬 거예요. 관계하지 말고 섀도우 부분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섀도우를 올려서 이렇게 요즘 파란 게 없어지는데 이 경고 부분이 섀도우를 올리니까 너무 어둡다는 얘기예요. 어두워서 색상 정보가 날아갈 것 같다 라고 하는 경고인데 이것을 밝게 이렇게 올리면은 그게 없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하이라이트도 좀 낮추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밝기 보정을 합니다. 자, 이 정도 밝기를 올려 볼게요. 자, 그리고 여기서 블랙 부분, 어두운 부분을 살짝 주고 이 부분이 지금 경고창이 있는데 이것은 화이트 부분을 살짝 내려주면은 이것이 없어집니다. 조금 이 정도 남아있는 건 괜찮습니다. 이 정도까지만 보정을 할게요.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지금 렌즈가 지저분해서 굉장히 지금 티가 많이 있네요. 이걸 제거를 한번 해볼게요. 제거. 자, 요거 있죠? 요거 지금 제거 창입니다. 리무브 툴이네요. 리무브 하고 이렇게 보면은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잘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여기서 스팟, 비주얼 스팟이라고 이걸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티가 있는 것이 그대로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와서 콕콕 찍으면은 제거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도 뭐 이런 게 있네요. 자, 이렇게 하고 이걸 다시 체크를 비주얼라이즈 스팟이네요. 이것을 풀게 되면은 다시 이렇게 돌아와서 좀 깨끗하게 정리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OK 해서 여기 왔고 지금 여기다가 이제 이 사진을 올릴 건데 저를 자르지 않고 가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위에 나중에 나타나서 다른 레이어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위만 끊어낼게요. 이렇게 잘라내서 자, 이놈을 컨트롤 A, 컨트롤 C 복사를 해서 여기로 옵니다. 여기다가 컨트롤 V 하게 되면은 이렇게 올라왔고
자, 이제 여기는 요 새만 이제 보이게 바닥에 떠 있는 것처럼 만들 건데, 오파시티 값을 이렇게 한 50 정도 주면 두 개를 다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동키를 해서 이렇게 위치를 배정하는데, 이렇게 하고 나니까 지금 새가 조금 작다고 생각이 되면은 이것을 새를 약간 이렇게 키워 볼게요. 엔터 하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됐는데, 오퍼시티 값을 다시 100으로 올리면 이렇게 이제 위치를 잡았죠. 잡았으면 이것을 그냥 브랜딩 모드로 할 수 있습니다. 브랜딩 모드 어둡게 하기인데, 브랜딩 모드 어둡게를 하게 되면은 바탕 배경이든 요 위에 있는 레이어 배경이든 어두운 부분이 위로 올라오게 돼요. 자, 요 배경에서 어두운 부분은 이 새와 아래에 있는 반영이죠. 그러면은 어둡게 하면 요게 올라오는데, 문제는 요거 눈을 감기게 되면 요 부분이 밝아요. 그러면은 그 부분보다 오히려 얘가 좀 어두운 데가 있죠. 그래서 요건 조금 문제가 이제 될 수가 있어요.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자, 어둡게 하기 다큰입니다. 이렇게. 이거 보니까 다른 거 다 잘 돼 있어요. 됐는데 요 태양의 반영이 없어진 거. 그 이유를 알겠죠? 어두운 것이 올라오는데 위에 있는 레이어가 요 태양빛보다 어둡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이것은 아주 간단하게 마스크를 씌우고 검은 브러쉬 좀 크게 만들어도 돼요. 크게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다 놓고, 지금 오파시티 값이 꽤 올라와 있네요. 한번 빨리 하기 위해서 좀 올릴게요. 그러니까 6, 70 정도. 그래서 콕 이렇게 찍어주는 거예요. 근데 아래까지 건드렸네요. 그래서 요거는 아래를 되돌려야죠. 이제 아래 새까지 좀 건드려서, 자, 여기만 문제입니다. 자, 이것은 다시 요거 전경색을 흰색으로 바꾸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다시 되돌아오는 거. 이렇게 해서 새를 조금 크게 해서 요 사진에 머지를 해봤습니다. 이번에 이 일산대교 사진은 이것으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는 11월 13일, 14일이 되면은 다시 가서 또 그날 날이 좋아야 되겠죠. 날이 좋지 않으면 이러한 사진을 찍을 수 없는데, 올해는 꼭 이러한 사진을 찍는다 생각을 하고 기다렸다가 그날 가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11월 13, 14일 기억하고 1월 27, 28일을 기억해서 올 연말과 내년 연초에 이러한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